당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면 그건 당신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남자의 진짜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수많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럽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이 바로 상대방의 태도가 갑자기 변할 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던 그 사람이 오늘은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차갑게 대하거나 일부러 피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 우리는 당연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가? 혹은 처음부터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들은 때때로 좋아하는 여자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할 때 역으로 일부러 차갑게 굴거나 심술궂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당신을 싫어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역발상적인 행동, 즉 반대로 행동해버리는 심리적 현상인 것이죠. 이런 현상은 심리학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인간은 자신의 감정이 너무 강렬해지면 그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반대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반동형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히 연애 감정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남자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으며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오늘은 이런 남자들의 복잡한 심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행동해버리는 대표적인 7가지 패턴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남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와 실제 마음속 감정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쓸데없이 상처받거나 낙담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역발상 행동은 바로 당신이 말을 걸었을 때 시큰둥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경험하는 상황인데,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상대 남자가 마치 관심이 없다는 듯이 짧게 대답하거나 시선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건성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당연히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실상은 그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솔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자존심, 즉 프라이드의 문제입니다. 한국 남자들 특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면이 있는데,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솔직하게 기뻐하거나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남자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자란 남자들 중에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건 성장 환경이나 주변 문화의 영향도 크게 작용합니다. 남자는 쉽게 마음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식의 인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말을 걸어왔을 때 내심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큰둥하게 반응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만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되갚음, 즉 보복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다른 남자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질투심이 생겼다거나 자신이 열심히 다가가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이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느낀 좌절감 같은 것들이 쌓여서 그 힘든 감정을 당신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도 좀 느껴봐라는 식의 감정인 셈입니다. 물론 이건 매우 유치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당당하게 다가가면 될 일을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 싶겠지만 감정이라는 건 항상 이성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남자들이나 과거의 연애에서 크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남자들에게서 이런 행동 패턴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홍대 같은 곳에서 소개팅을 자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소개팅 자리에서 분명히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남자가 오히려 무관심한 척 행동해서 상대 여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입장에서는 그냥 관심이 없는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 그 남자는 나중에 혼자서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후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남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관심이 없어서 시큰둥한 건지 아니면 좋아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로 관심이 없는 남자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지만 좋아하면서 시큰둥하게 구는 남자는 당신이 자리를 뜬 후에 은근히 당신의 동선을 눈으로 따라가거나 나중에 공통 지인을 통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또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답장은 짧고 무뚝뚝하지만 읽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경우 이것도 관심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일십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읽고 나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짧은 답을 보낸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그 남자의 시큰둥한 태도가 진심인지 가면인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남자의 시큰둥한 태도에 당신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상처받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당신이 상처받는 걸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크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이면 그 남자도 죄책감을 느끼고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깊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한번 더 다가가 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큰둥한 반응을 받았더라도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하고 가볍게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 남자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시큰둥하게 굴었는데도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당신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존심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역발상 행동은 호감 신호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동안 꾸준히 보여주던 관심의 신호들을 갑자기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말을 걸고 당신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연락도 뜸해지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반응도 안 하고 만나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이 사람 관심이 식었구나 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남자가 포기한 게 아니라 삐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호감 신호를 보냈는데 원하는 만큼의 반응이나 진전이 없다고 느꼈을 때 남자는 심리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진전이 없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존심이 상한 감정이 이제 됐어. 더 이상 안 해라는 식의 삐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계속 조르다가 안 사주니까 이제 안 갖고 싶어. 처음부터 갖고 싶지 않았거든 하고 토라지는 것과 비슷한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 된 남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감정이라는 건 나이와 관계없이 때로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대구나 광주 같은 지방 도시에서는 남자들이 감정 표현에 더 서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지역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개인차가 큰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남자가 호감 신호를 감추기 시작한 이유가 당신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관심이 너무 큰데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얻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심리가 있는데 바로 여유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여자에게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식의 연애 조언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도 밀당의 기술이니 하면서 일부러 연락을 끊거나 관심 없는 척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애 전략이라고 말하는 콘텐츠들이 넘쳐나죠. 이런 정보들을 접한 남자가 나도 좀 여유 있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호감 신호를 일부러 감추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나 별로 급하지 않아. 나도 충분히 여유롭고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죠. 이건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이 대부분의 경우 역효과를 낸다는 것인데 여성 입장에서는 갑자기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 본인은 자기 나름의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이런 행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정말로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쪽에서도 약간의 신호를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가벼운 관심의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그 남자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재미있는 영상이나 밈을 공유하면서 이거 보고 내 생각났어 하고 가볍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남자의 삐져있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구나. 관심이 있긴 한 거구나 하는 확인이 되면 다시 호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역발상 행동은 말을 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두 번째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전까지 적극적으로 먼저 말을 걸어오던 남자가 갑자기 더 이상 먼저 다가오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동호회에서든 항상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어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성은 당연히야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남자가 속으로 하고 있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변한 거 좀 알아채줘. 내가 갑자기 말을 안 거는 거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 하는 마음인 거죠. 즉, 자기가 갑자기 달라진 행동을 보이면 당신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계속 먼저 다가갔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먼저 와줬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깔려있는 셈이죠. 이건 일종의 무관심 어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너한테 안 매달릴 거야. 난 충분히 쿨하고 여유롭거든 하는 포즈를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신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당신이 자기에게 먼저 와주는 그 순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러 한 발 물러서서 당신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오해를 부르기 쉬운 행동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연애 상담사들도 이런 식의 밀당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실제로 서로 좋아하면서도 이런 눈치 보기 때문에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하는 이민수 씨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자 동료를 좋아했는데 매일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걸었지만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존심이 상해서 갑자기 말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상대 여성은 민수 씨가 갑자기 말을 안 거니까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하고 생각해서 더 거리를 두게 되었고 결국 둘 다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아무 일 없이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공통 친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각자 다른 직장으로 옮긴 뒤였다고 하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지 않게 되었을 때 여성 쪽에서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뭐 재밌는 일 없어? 하고 가볍게 먼저 다가가 주면 그 남자는 내심 엄청나게 기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달라진 걸 알아채고 먼저 와줬어 하면서 자존심의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무시하는 거야? 같은 식으로 따지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그 남자의 방어벽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역발상 행동은 당신에게만 유독 대하는 태도가 거친 것입니다. 이건 좀 더 극단적인 형태의 역발상 행동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또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유독 당신에게만 말투가 거칠거나 표정이 차갑거나 태도가 무뚝뚝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호감 표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신에게만 특별히 다정하다든지 당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든지 하는 것이 흔히 알려진 관심의 신호이죠.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당신에게만 유독 대하는 방식이 거칠고 딱딱한 것, 이것도 사실은 커다란 호감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접근 방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애정을 표현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든 그 사람의 시선을 끌고 싶어서 차갑게 대함으로써 신경 쓰이게 만드는 방식도 있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저럴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셈이에요. 당신의 머릿속에 자신을 각인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는 남자들에게는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과거에 한두 번 정도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서 다가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크게 거절당했거나 관심을 보인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무시해버린 아픈 경험이 있는 거죠.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솔직하게 나서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좋아하는 감정을 정반대의 태도로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준혁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준혁 씨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여학생에게 마음을 고백했다가 크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의 창피함과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이후로는 절대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새로운 여성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도 그 다짐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좋아하는 여자에게 오히려 더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하게 되었다고 해요. 친구들은 야, 걔한테 좀 잘해줘 하고 말했지만 준혁 씨 본인은 그렇게 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솔직해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여성은 준혁 씨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준혁 씨는 또 한 번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죠. 이 사례에서 보듯이 거친 태도의 이면에는 상처받기 두려운 연약한 마음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남자의 속마음에는 당신을 좋아한다는 감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고 솔직하게 다가갔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거칠게 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 입장에서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는 화를 내거나 똑같이 거칠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만 이럴까 하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대하면서 유독 당신에게만 태도가 다르다면 그건 어떤 형태로든 당신이 그 남자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질문은 그 남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솔직한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5번째 역발상 행동은 일부러 다른 여자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속상해하는 행동 중 하나인데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던 남자가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와 즐겁게 대화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당연히 저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건 나가 아니라 저 여자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행동의 이면에 숨은 심리는 전혀 다릅니다. 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일부러 친하게 구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시선을 끌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기를 주목하고 질투하고 신경 쓰기를 원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질투 유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연구에서도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는 행동이 꽤 흔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이 남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질투 유발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너만 보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포즈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방어 기제인데 자신이 당신에게 너무 빠져 있다는 걸 들킬까봐 두려워서 나도 다른 여자와 잘 어울리는 매력적인 남자야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실제로는 당신에게만 온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면서도 눈은 슬쩍 당신 쪽을 향하고 당신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행동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회식 자리나 단체 모임입니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김지훈 씨는 같은 부서의 여자 동료를 좋아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없어서 회식 때마다 일부러
다른 부서의 여자 직원들과 크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동료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혹시 질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정작 그 여자 동료는 지훈 씨는 여자친구가 많은 사교적인 사람이구나 하고만 생각했고, 오히려 지훈 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질투 유발 전략은 의도와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신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당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당신과 눈이 마주칠 때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짓거나 당신이 자리를 뜨면 갑자기 다른 여자와의 대화에 흥미를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높은 확률로 당신을 위한 쇼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있든 없든 다른 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친밀하게 지낸다면 그건 정말로 그냥 사교적인 성격이거나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일 수 있으니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질투 유발 행동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불안해지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난리를 피우거나 울거나 화를 내면 오히려 그 남자에게 자기 전략이 먹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법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보다는 담담하게 어제 회식에서 재미있었어? 하고 물어보거나 아예 그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평소처럼 대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역발상 행동은 눈만은 마주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역발상 행동들을 들으면서 남자들이 정말 저렇게까지 해? 하고 놀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큰둥하게 대하고 호감 신호를 감추고 말도 안 걸고 거칠게 대하고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까지 보여주니 이쯤 되면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무관심한 척하고 차갑게 대하고 무뚝뚝하게 행동해도 눈만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호감의 대표적인 신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시선인데 좋아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눈으로 쫓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이라서 의식적으로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아무리 당신에게 차갑게 대하고 관심 없는 척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있어도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의 시선이 당신에게 꽂혀 있는 순간을 포착하게 된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남자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당신이 가득 차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의 그 남자 표정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관심이 없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는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불의의 아이 컨택이 발생했을 때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거나 급하게 시선을 돌리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동공이 커지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세한 표정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 그 남자의 진심을 읽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눈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아마도 마스크를 많이 쓰는 문화 때문에 눈 위주로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이 생긴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어떤 역발상 행동을 취하더라도 눈만큼은 진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런 남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솔직해지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차갑게 대하면서도 끊임없이 당신을 눈으로 쫓는 건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행동을 그만두고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욕구가 계속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벽,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벽, 지금 와서 태도를 바꾸면 이상할 것 같다는 불안의 벽 등 여러 가지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라도 마주치는 것, 그것이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솔직한 행동인 셈입니다. 이런 순간을 포착했을 때 당신이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해준다면 그건 그 남자에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 하나가 그 남자의 자존심의 벽을 조금씩 허무는 망치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그가 용기를 내서 솔직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역발상 행동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행동이라기보다는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역발상 행동들을 오랜 기간 지속해온 결과 이제는 본인도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게 되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져 버려서 이제 와서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 오히려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이미 몇 주, 몇 달 동안 당신에게 차갑게 대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웃으면서 밥 같이 먹을래? 하면 당신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거짓말을 너무 오래 해서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영원히 놓쳐버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이 상황이 답답하고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서 솔직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죠.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승민 씨는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를 좋아해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미온적이라고 느꼈어서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러 차갑게 대하고 다른 여직원과 더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는데 그게 몇 달째 계속되다 보니 이제 와서 원래대로 다정하게 대하려면 너무 어색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승민 씨는 매일 퇴근하고 나서 오늘도 또 차갑게 대해버렸네. 내일은 좀 솔직해져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당사자에게도 상당히 괴로운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수복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적절한 계기만 있으면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먼저 말을 걸어주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그 남자의 굳어져 있던 자존심의 메터를 리셋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다가와줬으니까 나도 이제 솔직해져도 되겠다 하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남자들은 특히 이런 명분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자기가 먼저 태도를 바꾸면 약해 보인다고 느끼지만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준 것에 반응하는 형태로 태도를 바꾸면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주는 것이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 저 사람이 차갑게 대한 건데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감정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라는 건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남자가 역발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심을 이해하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다가가 준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남자가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행동하는 7가지 패턴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을 걸었을 때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것, 그동안 보여주던 호감 신호를 갑자기 감추는 것, 먼저 말을 걸지 않게 되는 것, 당신에게만 유독 태도가 거친 것, 일부러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차갑게 대하면서도 눈만은 마주치는 것,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해 고민하는 것. 이 7가지가 바로 좋아하기 때문에 역발상적으로 행동해버리는 남자의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이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감정이 깔려 있는데, 바로 자존심,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솔직해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솔직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남자를 솔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너무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여성의 진심 어린 마음과 포용력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음으로 안아주고, 괜찮아. 그렇게 날카롭게 굴지 않아도 돼. 난 내가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경계심이 강한 동물을 길들이듯이 천천히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주는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감정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역발상 행동을 이해한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참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도 상처받을 수 있고 당신의 마음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동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나오는 서투른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연애에서는 당연히 남자가 먼저 리드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연애가 많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연애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여성의 힘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발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남자의 손을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도 여성으로서의 멋진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남자가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싫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좋아함에 뒤집어진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이 먼저 조금만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남자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어있는 뜨거운 마음을 읽어내는 눈을 갖게 되셨으니 앞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쓸데없이 낙담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각각의 역발상 행동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큰둥한 대응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행동 패턴은 특히 직장 내 연애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 특성상 같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인데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이거나 같은 팀 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서연 씨는 같은 팀의 남자 동료가 자기한테만 유독 시큰둥하게 대해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여직원들에게는 웃으면서 커피도 타다 주고 점심도 같이 먹자고 하면서 서연 씨에게만은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해요.
서연 씨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오래 고민했는데 나중에 다른 동료로부터 그 남자가 서연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면서 왜 그렇게 대한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 동료가 말하기를 본인도 이해 못하겠는데 서연 씨만 보면 긴장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라고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경직되고 시큰둥해지는 현상은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이를 역설적 불안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강할수록 상대방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그 압박감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서 시큰둥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마치 중요한 시험 앞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 남자도 당신 앞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욕망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결국 시큰둥한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은 압박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가볍고 편안한 화제로 말을 걸어주거나 1대1 상황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팀 전체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갈 때 자연스럽게 그 남자 옆에 앉아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 남자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당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차 1대1 상황에서도 긴장감이 줄어들고 시큰둥한 태도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감 신호를 감추는 행동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행동은 특히 SNS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과거에는 호감 신호라는 것이 주로 직접 만나서 보이는 행동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좋아요, 스토리 반응, 카카오 스토리 공유 등 디지털 영역에서도 수많은 호감 신호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 신호를 감추는 행동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당신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매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까지 달던 남자가 어느 날부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거나 매일 아침 안녕하고 카카오톡을 보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분들이야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식었나 보다 하고 판단하는데 사실 그 남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당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안 누르지만 모든 게시물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지만 당신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바로 알아차리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런 행동을 흔히 눈팅이라고 부르는데 남자가 호감 신호를 감추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행동이 바로 이 눈팅입니다.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멈추지만 당신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인스타그램에서는 스토리 조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그 남자가 좋아요나 댓글은 달지 않지만 스토리는 항상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다면 그건 호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감추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하은 씨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서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르고 DM도 자주 보내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어졌다고 해요. 하은 씨는 별로였나 보다 하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하은 씨의 스토리를 캡처해서 친구에게 보낸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의 반응은 안 하면서도 매번 보고 있었고 심지어 친구에게 이 여자 진짜 예쁘지 않아?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례는 호감 신호를 감추는 것과 실제 감정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관심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은 직접적으로 왜 연락 안 해? 하고 추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통 친구 모임을 주선하거나 같이 관심이 있을 만한 전시회나 공연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거 재밌어 보이지 않아? 하고 가볍게 제안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그 남자에게 당신도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을 걸지 않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행동은 특히 학교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같은 학과 동기나 동아리 멤버 사이에서 이런 상황이 꽤 흔합니다. 대학 생활에서는 거의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행동으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갑자기 말을 걸지 않게 되는 변화는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는 한소혜 씨는 같은 동아리의 남자 선배가 갑자기 말을 걸지 않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매일 동아리방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카카오톡으로도 재미있는 영상을 공유해주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소희 씨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며칠을 고민했고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도 이상하게 보일까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아리 MT에서 술자리 분위기에 힘입어 그 선배에게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저 싫어졌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니, 내가 다른 남자랑 친하게 지내는 거 보고 좀 기분이 안 좋아서 하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소희 씨가 같은 학과의 다른 남학생과 과제를 함께하면서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낀 것이었고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아예 말을 걸지 않게 된 것이었던 거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을 걸지 않게 되는 행동의 뒤에는 대부분 질투심이나 좌절감 같은 부정적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침묵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침묵이 길어지면 오해가 깊어지고 오해가 깊어지면 정말로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를 감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볍게 먼저 다가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다가가면 상대방도 무거워질 수 있으니 가벼운 화제를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당신에게만 태도가 거친 행동에 대해서도 더 깊이 살펴보면 이 행동 패턴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동 형성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동 형성이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두려울 때 그 감정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강해서 두렵기 때문에 반대로 거칠게 대함으로써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는 시도인 셈이죠.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칠게 대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후회와 미안함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종종 밤에 혼자 있을 때 왜 오늘도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당신에게 차갑고 거칠게 대하지만 밤에는 혼자서 후회하고 내일은 다르게 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남자의 거친 태도에 대해 여성이 가장 흔히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처받고 움츠러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를 내며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움츠러들면 그 남자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다가갈 명분을 잃게 되고, 화를 내며 대항하면 그 남자도 방어적이 되어 더 강하게 벽을 쌓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반응은 의외로 담담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거칠게 대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남자는 내가 이렇게 거칠게 대해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친 태도가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행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행동은 사실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하면 당신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잘못하면 당신을 완전히 떠나보낼 수도 있는 위험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전략을 사용했다가 역효과를 본 남자들의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울산에 사는 강동현 씨는 좋아하는 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가 저 사람은 바람둥이구나 하고 판단해버리고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동현 씨가 나중에 진심을 고백했을 때는 이미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바람둥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후였고, 아무리 설명해도 일부러 그런 거였어. 너 질투시키려고 한 거야 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질투 유발 전략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데, 당신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남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감정과 판단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그 방식이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눈이 마주치는 행동에 대해 좀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추가하자면, 인간의 시선은 뇌의 무의식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대상을 눈으로 추적하는 행동은 대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에서 제어되는데, 이 편도체는 감정 처리와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시선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아무리 무관심한 척하고 싶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은 뇌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마주치는 것은 모든 역발상 행동 중에서 가장 정직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은 거짓을 할 수 있고, 행동은 가장을 할 수 있지만, 시선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속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을 평균적으로 관심 없는 대상보다 약 3배 더 오래 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방 안에 있을 때 그 남자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당신에게 오래 머무른다면 그건 과학적으로도 호감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눈이 마주쳤을 때의 동공 반응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 동공이 확장되는 현상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인데, 이건 역시 무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공 크기를 관찰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 상대방의 눈이 평소보다 반짝반짝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동공 확장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면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란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한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 이 남자의 경우 마음은 좋아하는데 행동은 차갑게 하는 상태가 바로 인지부조화인 것이죠. 이 인지부조화가 오래 지속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행동을 바꿔서 생각과 일치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을 바꿔서 행동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차가운 행동을 멈추고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이 되겠고 후자의 경우 사실 나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나 봐 하고 자기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후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관심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자의 선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바로 당신의 작은 다가감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광주의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남성들의 글이 종종 올라오는데 좋아하는 여자한테 괜히 차갑게 대했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같은 내용의 글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런 글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대부분 그냥 솔직하게 말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라는 조언이 많은데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남자의 역발상적 행동은 결국 솔직해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남자의 안타까운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 기제를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조건 없는 이해심입니다. 연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한쪽이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역발상적 행동을 보이는 남자가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읽은 것을 계기로 한번 가볍게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놀랍도록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역발상적 행동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차가운 태도를 호감의 신호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관심이 없어서 차가운 경우도 당연히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예전에는 분명히 관심을 보였는데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대하면서 유독 당신에게만 태도가 다른 경우 차갑게 대하면서도 눈이 자주 마주치는 경우 이런 종합적인 단서들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무관심했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경우 눈도 마주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라면 그건 역발상 행동이 아니라 진짜로 관심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한데 관심이 없는 사람의 무관심을 역발상 행동으로 오해하면 일방적인 감정 소모만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냉정한 관찰력과 균형 잡힌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에서 감정에 매몰되면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3자의 시각은 당사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차가운 태도, 시큰둥한 반응, 갑작스러운 무관심, 거친 말투, 다른 여자와의 친밀한 모습,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당신을 싫어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오는 역발상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대방의 행동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한 번이 그 남자의 단단한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진심을 끌어낼 수 있는 마법 같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는 결국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이고, 때로는 그 만남을 위해 한쪽이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드림이 바로 오늘 당신에게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 앞으로 연애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스러운 순간들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당신의 연애를 항상 응원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역발상적 행동을 하는 남자와 실제로 연애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렇게 솔직하지 못했던 남자가 연인이 되면 과연 달라질까 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연인 관계가 확립되면 이런 역발상적 행동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역발상적 행동의 가장 큰 원인인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 모든 역발상 행동의 근원인데 서로 좋아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연인 관계가 된 이후에는 그 불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솔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연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발상적 행동의 뿌리에는 자존심, 트라우마, 감정 표현의 미숙함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인 관계에서도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싸운 후에 먼저 화해하지 못하는 문제,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문제, 감정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인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로의 소통 방식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역발상적 행동을 하던 남자의 경우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파트너인 당신이 그 과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다면 그 남자는 점점 더 솔직하고 따뜻한 파트너로 변화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역발상적 행동의 패턴을 가진 남자들은 연인 관계에서도 가끔씩 옛 습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안정되었다고 느낀 순간에 갑자기 조금 차가워지거나 사소한 다툼 후에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행동 패턴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화를 내기보다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지? 솔직하게 말해줘 하고 부드럽게 지적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의 건강한 피드백이 반복되면 그 남자도 자기 행동 패턴을 인식하게 되고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역발상적 행동과 실제 나쁜 의도를 가진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역발상적 행동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 있는 서툴지만 악에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일부러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역발상적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의도와 패턴입니다. 역발상적 행동을 하는 남자는 본인도 자기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면 미안해하는 반면 정서적으로 조종하려는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인지하면서도 개의치 않거나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한 역발상적 행동은 주로 관계 초기의 불확실한 단계에서 나타나고 관계가 안정되면 줄어드는 반면
정서적 조종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서투름이 아니라 의도적인 조종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건강한 연애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쪽을 감정적으로 갖고 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 몇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상대 남자가 역발상적 행동을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갑게 대해도 너무 상처받지 말고,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도 너무 질투하지 말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전체적인 상황을 관찰하세요. 그 남자의 행동 패턴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진짜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관찰을 통해 역발상적 행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가볍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먼저 다가가 보세요. 무거운 대화가 아니라 웃긴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같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가벼운 부탁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요. 이런 가벼운 접근은 그 남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관심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이 소모되거나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애는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연애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관계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내 연애, 학교 내 연애, 같은 동네에서의 연애 등 한국 특유의 밀접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이런 역발상적 행동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문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지면 솔직해지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는 사내 연애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아서 좋아하는 동료가 있어도 일부러 차갑게 대하거나 무관심한 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업무에 영향을 줄까봐, 또는 주변 동료들의 놀림이나 소문이 두려워서 자기 감정을 철저히 숨기는 것이죠. 이런 환경적 요인도 역발상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행동 뒤에 뜨거운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무관심한 태도 뒤에 간절한 관심이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면 연애에서 겪는 많은 혼란과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더 현명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투르고 어색하고 때로는 엉뚱한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도 연애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남자의 차가운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그 안에 숨어있는 뜨거운 마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 얼어붙은 벽을 녹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역발상적 행동의 심리적 배경에 대해 좀 더 학술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보울비가 제시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유형이 성인이 되어서도 연애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애착 유형은 크게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으로 나뉘는데 역발상적 행동을 보이는 남자는 대부분 회피형 애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친밀함이 두려운 모순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지면 상처받거나 자유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호감을 감추는 역발상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회피형 애착의 특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연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남성 중 약 40% 정도가 회피형 애착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정확한지는 별도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연애에서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 중 상당수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역발상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회피형 애착을 가진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전한 공간이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공간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나 앞에서 솔직해져도 괜찮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비판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관계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런 안전한 공간이 형성되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도 점차 마음을 열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발상적 행동의 또 다른 심리적 배경으로는 자기가치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치감이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지에 대한 내면적 평가를 말하는데 자기가치감이 낮은 남자는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관심을 보여주어도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게 되고 그 불안감 때문에 먼저 거리를 두려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먼저 차갑게 대해서 떠나보내는 게 나중에 버림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자기보호적 논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의 자기가치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심과 애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한번 잘해주는 것보다는 매일 작지만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이런 일관성이 그 남자에게 이 사람의 관심은 진짜구나라는 확신을 서서히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짧은 인사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쌓이면 그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부정적 믿음이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심리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역발상적 행동을 하는 남자들 중에는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나쁜 남자로 포장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에서 소위 나쁜 남자가 매력적이라는 인식과 관련이 있는데 착하기만 한 남자는 매력이 없다는 편견 때문에 일부러 차갑고 무심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여성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나쁜 남자가 아니라 자신감 있는 남자이고 차갑게 대하는 것과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일부러 차갑게 대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한국의 연애 문화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많은 남자들이 솔직하고 따뜻한 자기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인위적으로 차가운 이미지를 만들려다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남자가 이런 유형이라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차가운 모습이 진짜 성격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굳이 차가운 척 안 해도 돼. 내 원래 모습이 더 좋아하고 진심으로 말해주면 그 남자도 가면을 벗고 본래의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남자의 차가운 행동은 반드시 차가운 마음의 반영이 아니며 때로는 뜨거운 마음을 감추기 위한 서투른 가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연애에서 만나는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떠올려 보시면 좀 더 현명하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